네, 계속해서 그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더리움 orgn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더리움 이더2는 아주 long planned 업그레이드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와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향상을 이제 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더 이더리움 2.0의 퍼스트 스테이지 첫 단계는 페이스 제로라고 돼 있어요. 근데 2020년에 런치되도록 설계는 플랜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강의하는 11월에는 아직 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좀 2020년 12월이나 뭐 내년에는 런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2는 여기 보면은 에너지 컨섬션, 에너지 소비 당연히 줄어들죠. POW에서 이제 POS로 가니까. 그리고 더 많은 트랜잭션, 뭐 거의 1000배에 해당하는 트랜잭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이제 바로 샤드 체인을 두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64개의 지금 샤드 체인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큐리티도 이제 향상될 거고, POS를 이제 하게 될 거고, 여기 보죠. 샤드 체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변화가 이제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기대되죠, 여러분들도. 자, 이더리움 2.6의 그 로드맵이 되겠는데요. 여기 처음에 뭐가 나온 게, 이거는 이더리움 1.0에서 이스탄불 소개했었죠. 약간 이 시기는 약간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 비콘 체인, 이제 시레너티 페이스 제로에 비콘 체인을 두는 게 페이스 제로거든요. 그 다음에 페이스 1에서는 샤드 체인을 둬요. 그러니까 체인을 많이 둔다라는 걸 여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렬로 이제 트랜잭션이 처리가 된다. 병렬로 체인이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블락체인 해갖고 이 블락이 이렇게 노드별로 딱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를 들면 12초에서 뭐 16초 사이에 이렇게 하나씩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샤드 체인이 생기면은 이 샤드 체인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4개까지 있고 블락이 계속 병렬로 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블락 안에 트랜잭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죠? 그럼 요거의 간격이 예를 들면 12초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블락이 생성되는 12초. 그러니까 이 12초라 하더라도 지금 병행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즘, 웹 어셈블리가 이제 가능한 이와즘이 이제 EVM에서 탑재가 이제 될 거고요. 그럼 또 성능 향상이 되죠. 그 다음에 컨티뉴티 임프루먼트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뭐 잘한다기보다는 GK 스타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2023년 이후에 이제 될 겁니다. 물론 이건 플랜이에요. 로드맵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더 뭐 지연되면 지연됐지 빨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10년 동안에 이게 단계별로 진화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좀 더 자세히 나왔죠. 시레너티, 우리 그 저번에 이더리움 1.0에서의 그 로드맵을 보면은 시레너티 단계가 있었는데 바로 이 시레너티가 바로 2.0의 단계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레너티를 단계별로 지금 비탈리가 구분을 했는데 이더리움 1.0은 프로토타입이었다. 아주 스케일러빌리티가 향상되지 않은 프로토타입이었고 이제는 페이스 제로에 비콘 체인이라는 걸 런치를 하고 게스퍼를 액티베이션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포스라고 보면 돼요. 페이스 1에는 샤딩이 이제 도입될 거고 64개의 포스 샤드가 도입된다고 돼 있어요. 64개가. 그 다음에 이더리움 1.0이 인테그레이션 될 거다. 현재 이더리움 1.6 그 이더1 네트워크가 이제 어, 하나의 샤드로 들어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더 원이라는 이제 그 블록체인이 있으면은 이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샤드가
비콘 체인이 여기 이제 있고, 샤드가 1번부터 이제 64개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더 1이 이더 1으로 오든지 뭐 이더 2로 오든지 3으로 오든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더 1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메인넷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더 2.0으로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스 2에서 이제 뎁스가 이제 돌아갈 거고, 여기서 뎁스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이더 1이 여기로 오더라도 이더 1은 그대로 있겠네요. 안 그러면 이더 뎁스가 안 돌아가니까. 그죠? 이더 1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더 어, 여기 샤드로 이제 채용이 돼서 같이 이제 돌아가겠네요. 병행해서.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하드 커뮤니케이션, 크로스 샤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비콘 체인하고 샤드하고 64개 샤드하고 뭐 통신이 돼야 되겠죠. 별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비콘 체인에서 그 모든 비콘 체인에서 이 샤드 체인에 관련된 모든 그 정보를 갖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여기 블락에 포인트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퍼더 스케일링을 할 거고, GK 스타크가 이제 접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단계가 4개로 나눠져 있다. 그 정도로 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2.0의 특징을 보면은 첫 단계는 비콘 체인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비콘 체인. 네. 그리고 별도의 그 POS 블록체인을 만드는 게 초점이에요. 페이스 제로에서는. 이더리움 2.0에서는. 그래서 32 이더 이상을 예측을 하면은 32 이상을 예측을 하면 블락 밸리데이터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밸리데이터가 블락 프로포즈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데 위원회라는 거를 커미티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돼요. 슬롯마다 슬롯이라는 개념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럼 여기에 이제 밸리데이터가 그 랜덤하게 이제 꽂히겠죠. 예를 들면 뭐 128 밸리데이터가 이제 꽂히게 돼요. 위원회 리스트가 이제 쫙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중에 한 사람이 블락 프로포즈가 되는 거예요. 블락을 이제 제한하는 거죠. 제한. 어떤 뭐 12초마다 이런 슬롯이 이제 12초마다 이제 슬롯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A라는 블락 프로포저가 밸리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걸 블락 프로포저로 이제 당신이 블락 프로포저 하다 그러면은 요 슬롯에 요 블락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이 밸리데이터가 이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승인을 할 거냐, 배팅을 하는 거죠. 투표를 해서 많은 다수가 투표를 하면은 이제 생성이 이제 되는 겁니다.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으로 가기 전에 최종 테스트넷인 메달라라는 게 지금 2020년 8월 4일 날 가동이 지금 됐고요. 지금 2020년 8월 현재 25,000명에 넘는 노드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 방식으로 블록 생성을 하고 검증 과정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메달라 테스트넷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은 여기 요 URL로 들어가시면은 만약에 윈도우에서 이거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설치를 해서 메달라 테스트넷에서 이제 뭐 밸리데이터가 이제 돼갖고 블락 제안을 하는 이제 프로포즈가 돼서 블락도 만들고 활동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면은 원 밸리데이터 호스트가 32 고이더라고 돼 있죠.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비이더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비이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2.0 특징을 잠깐 보면은 확장성이죠. 당연히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비콘 체인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포스를 하게 되고 게스퍼
캐스퍼, 캐스퍼를 쓰는 그 책도 있고요. 뭐 책자도 있고, 이더리움 2.0에 대한 어떤 뭐 교과서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거의 웹페이지를 보고 제가 이걸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LMD 고스트 플러스 캐스퍼 FG예요. LMD 코스트는 여기 보면 여기 약자 있죠? Latest Message Driven Greediest Heaviest Observed Sub Tree라고 돼 있는데, 가장 많은 참가자가 선택한 체인을 따른다. 그러니까 롱기스트 체인을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롱기스트 체인. 예를 들면 이 블락이 쭉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성되다가 분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기를. 그러면 이 롱기스트 체인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LMD 고스트가. 그 다음에 캐스퍼 FFG는 비탈릭이 이제 처음에 제안한 그 하이브리드 POW, POS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마 32 슬랍마다 파이널라이즈를 합니다. 예, 확인 검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캐스퍼 FFG가 돌아요. 그래서 요거를 합친 걸 이제 게스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OS, 그러니까 완전한 POS인데 요런 프로토콜하고 요런 프로토콜을 이제 적용을 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비콘 체인에서 돈다. 그 다음에 샤딩이에요. 이 샤딩이 돈다라는 거예요. 샤드 체인이 64개의 샤드 체인을 만들어서 지금 패럴라이징 하겠다라는 거예요. 병렬 처리를 시키도록 하겠다. 트랜잭션이 병렬 처리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샤드 체인이 계속 이렇게 블락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스트 EVM인 EWISM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속도 향상에 지대한 이제 역할, 특히 이게 스케일러빌리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64개의 이제 체인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한 개의 체인이 아니라 64개의 체인. 자, 그래서 이더 2.0에 이제 가면은 페이스 제로가 있을 텐데, 페이스 제로에는 비콘 체인을 런치하겠다라는 겁니다. 포스 도입이고요. 이 비콘 체인 런치는 1.0에서 2.0 체인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가교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밸리데이터가 이 검증인이 블록 생성 관리를 이제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 1.0이 이제 메인넷이 이제 있는 거죠. 네. 수만 개의 이제 노드들이 이 이더리움 1점 메인넷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콘 체인이라는 걸 하나 이제 더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행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밸리데이터가 되려면 32 이더를 이제 이체를 해야 돼요. 예, 이체를 하면은 비이더라는 이제 새로운 이더리움 그 암호화폐를 이제 이거랑 같으면 안 되니까, 이거랑 같으면 헷갈리니까 아까 뭐 요렇게 표현된 그뭐 홈페이지도 책자도 있고 뭐 페이퍼도 있고 요렇게 쓴 이제 페이퍼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요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비이더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비콘 이더죠. 어떻게 보면 비콘 이더로 이제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거래도 이거는 안 돼요. 예, 거래도 안 되고 이렇게 밸리데이터로서만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 제로에는 포스 기반으로 완전히 이제 전환이 하는 거죠. 현재 1.0은 그대로 존재를 해요. 예, 계속 존재를 합니다. 없어지면 큰일 나죠. 여기 이더에 뭐 투자한 사람들 큰일 나죠. 존재를 하고 비콘 체인만 이제 추가를 하는 겁니다. 페이스 제로는. 그래서 1.0과 달리 비콘 체인은 전송 같은 트랜잭션 기능은 현재 없어요. 페이스 제로에서는. 페이스 2로 1, 2로 가면 이제 샤드가 생기면서 이제 가능한 거죠. 2.0 코인 바로 이제 비이더가 거래돼서 뭐 상정되는 이런 거는 없어요. 예. 그리고 비콘 체인의 굉장히 밸리데이터가 1.0에 32 이더를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치하는 그 뭡니까? 어드레스가 이제 주어지겠죠. 주어지면은 이걸 예치를 하고
그에 따른 이제 보상을 밸리데이터가 투표를 하고 하면 보상을 받겠죠. 비콘 체인에는 2.0 비콘 체인에서는 비콘 이더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되겠죠. 당연히 비콘 체인에서 블락이 이렇게 생성돼서 밸리데이터가 지분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생성이 됐다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만큼 비이더를 보상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비이더는 밸리데이터 이 보상만을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 페이스 뭐 인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안 됩니다. 페이스 유단들은 인출이 안 됩니다. 페이스 3가 돼야지 이제 아마도 비이더하고 기존의 이더하고 이게 통합이 되면서 이제 인출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이더하고 통합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들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 메인 체인인 바로 뭐가 되나요? 지금 이더 1이 되겠죠? 이더 1인 이대로 이제 뭡니까? POW로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할 거고, 예를 들면 뭐 캐스퍼 FFG로 해서 뭐 100블락마다 예를 들면은 POS를 뭐 한다 하더라도 POW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계속 채굴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더 2.0이 되는데 이더 2.0으로 가기 위해서 페이스 제로에서 바로 이 비콘 체인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더 1이 이더 2로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이더 1이라는 블록체인이 현재도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더 2로 자연스럽게 이걸 돌리려면 엄청난 작업이 이제 필요할 거예요. 엄청난 또 테스트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메달라라는 그 테스트넷이 지금 이제 아까 돈다고 그랬잖아요. 8월 달에 지금 시동을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메달라에서 많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거를 비콘 체인을 이제 런치를 해서 요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지, 예? 이게 포스, 캐스퍼 또는 게스퍼, 이 게스퍼가 제대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를 또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게 잘 되면은 페이스 1단계, 페이스 1단계에서 이건 페이스 0단계고, 페이스 1단계에, 페이스 0. 0단계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헷갈려요. 페이스 1단계에서는 바로 이제 레이어 2인 이 샤드 체인을 이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샤드 체인이 실제로 이제 트랜잭션, 뭐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거를 이제 실행하는 체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페이스 2로 가면은 이 이더 1이 이 페이스 샤드 뭐 1이라든지 샤드 2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더 1은 그대로 아마도 동작을 병행해서 이제 할 거고요. 병행해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3에서 이더 1이 없어지고 이제 이더 2로 완전히 이제 통합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단계별로 실행하는 계획을 보면은 대충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콘 체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밸리데이터 운영과 역할은 밸리데이터하고 이 스테이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 밸리데이터 역할은 뭐냐면은 비콘 체인하고 샤드 체인의 블록들을 검증하는 역할이고 또 이 밸리데이터가 프로포저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밸리데이터 중에 어떤 랜덤하게 지정된 사람이 또 그 스펠링 틀렸네요. 프로포저. S가 빠지네요. 블락을 제한할 수 있는 블락 프로포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가 이게 생성한 난수를 랜덤하게 할당되기 위해서 랜다오의 M2도 함께 제출해요. 이 랜다오라는 게 뭐냐면 랜덤이에요. 랜덤이 DAO 있죠.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 DOAO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랜다오 이렇게 이제 아마 프로토콜 이름을 랜다오라고 이렇게 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비콘 체인에서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게 돼 있고 바로 프로포저 위원회에는 밸리데이터 랜덤하게 이제 선택되어
선택된 밸리데이터가 뭐 굉장히 뭐 몇만 명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32비트만 32이더만 예치하면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밸리데이터에 인덱스를 아마 붙여줄 거예요. 1번, 2번 막 쫙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위원회를 그러니까 블락을 어느 한 슬롯이 됐을 때 시간이 이렇게 가면은 요 첫 번째 블락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I 번째를 만든다고 치죠. I 번째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요 I 번째에 관련된 이 블락에 대해서 누군가 제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안을 하기 위해서 커미티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이 밸리데이터가 뭐 수만 명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랜덤하게 이 뽑겠죠. 밸리데이터. 바로 요 인덱스라는 요걸 이용을 해서 인덱스 1, 뭐 3, 뭐 5, 뭐 7, 뭐 I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128명 내지 뭐 몇 명을 이렇게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는 거고 요 블락에 대해서 이 중에서 다섯 번째를 랜덤하게 또 프로포저로 선정을 하는 거죠. 랜덤하게. 그러면 밸리데이터 5가 이 블락을 이제 제한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네, 검증을 하게 됩니다. 요 블락을. 그래서 이제 생성이 이제 되는 거죠. 만약에 3분의 2 위원회 밸리데이트의 3분의 2가 검증이 다 맞췄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슬랍마다 이제 계속 그렇게 될 거고요. 이게 31번째는 31번째가 하나의 이제 에포크가 되는데 요때 이제 전체에 대해서 한번 파이널라이즈드 하는 게 있어요. 네, 바로 그 캐스퍼 FFG 요게 한 번 더 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이제 그 POS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한다는 거고 이 검증자에 대해서 이 밸리데이터에 대해서 보상과 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포스는 무슨 문제가 있댔죠? nothing의 state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테이크. 잃어버릴 것이 없는 문제. 예? 왜냐하면 포크가 나면은 이 두 군데에다가 그냥 투표를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자기 들어오는 그 리워드가 많으니까. 잃어버릴 것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페널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슬래싱 한다고 하는데요. 슬래싱. 이런 이제 처벌 같은 것도 이 비콘 체인의 운영과 이제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허브 역할이죠. 핵심 역할이 되네요. 비콘 체인이. 그 다음에 샤드 체인은 실질적인 어떤 트랜잭션하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밸리데이터 블록 프로포즈 커미티 어테스테이션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검증인은 비콘 체인의 운영의 핵심 주체가 되고 그러니까 커미티로도 이제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 이 커미티에서 블록 프로포즈를 랜덤하게 이제 선정이 돼서 비콘 블록하고 샤드 블록을 제안을 하고 그 커미티 안에 들어가 있는 밸리데이터들이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인 참가 자격이 이더리움 1.0의 디파짓 컨트랙트에 디파짓 컨트랙트 32 이더를 예치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블락 프로포즈는 검증인들이 랜덤하게 선정되어 이제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면 위원회 내의 검증인이 검증 대상의 위원회의 검증인이 그러니까 이 중에 검증인 중에 한 명이 이제 프로포저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프로포저가 이제 될 거고 그 프로포저가 블락을 제안을 하게 되고 슬롯마다 슬롯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 12초마다 이제 슬롯이 생기는데 이 개념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비콘 체인과 각 샤드의 슬롯마다 하나의 제안자가 이제 당연하죠. 블락을 프로포즈 하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커미티, 아까 커미티 계속 얘기했는데 랜덤하게 선정된 밸리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 제로부터 뭐 수만 개가 뭐 있다. 1, 2, 3, 4, 5 있다. 이 중에서 랜덤하게 랜다오, 랜다오라는 요
프로토콜에 의해서 음, 위원회가 이제 선정이 되겠죠. 그 위원회가 선정된 이제 집단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위원회는 슬롯당 하나씩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구성되는 밸리데이터도 랜덤하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이 밸리데이터들도. 예.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프로포저가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하지만. 그래서 이 프로포저가 블락을 제안한다라고 했습니다. 소속된 요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밸리데이터들은 그냥 투표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128명 중 이거 예입니다. 요거는 약간 지금 몇 명이 되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어요. 예로 이제 128명 어디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128 밸리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디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3분의 2보다 많은 수가 투표된 블락이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검증은 유효성에 대한 검증 투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어테스테이션 검증 이 밸리데이터가 검증을 하는데 그걸 이제 어테스테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콘 체인과 이제 샤드 체인 한번 다시 좀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 비콘 체인은 모든 그 샤드 체인들의 이제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밸리데이터와 어떤 그 역할의 어떤 저장소, 이 밸리데이터의 그 지분이 있죠. 스테이크. 네, 이런 거를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저장소를 이제 생성하는 그 센트럴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블록체인의 블록은 높이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 하잇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죠? 블록의 높이가 이제 제로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1, 2, 3, 4 이렇게 이제 높이를 표현했는데 이 슬락 기준이다. 이 슬락 기준은 일종의 시간 개념으로 해서 이제 12초마다 이 슬롯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 슬롯에 블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t가 있으면 요 12초마다 이제 슬롯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블락 제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블락 1, 블락 2, 여기 12초마다 여기 블락 3. 근데 여기 블락이 누가 프로포즈 안 하면은 요게 블락은 없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꼭 블락이 있지는 않는다. 이 슬락 개념이 그렇다는 거고. 이 비콘 체인의 운영 주체는 바로 이 밸리데이터 검증인이고요. 이 게스퍼 컨센서스 알고리즘 바로 이 게스퍼다. LMD 고스트하고 캐스퍼 FFG를 파이널리티를 하는 이게 32 에포크마다 32 슬랍마다 하나의 이제 에포크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캐스퍼 FFG 지금 여러 개의 블록을 에포크 단 32 슬롯으로 묶고 각 에포크마다 마지막 블록을 이제 체크하는 거죠. 예, 체크를 해서 투표하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콘 체인은 이제 여러 이제 그 어떤 저장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 저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비콘 스테이트하고 이제 비콘 블락으로 여기 이제 핵심적인 어떤 저장소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비콘 스테이트는 뭐냐면 비콘 체인 자체에 대한 어떤 스테이트를 의미하는 거야. 뭐 포크 버전이라든지 캐시그rod이라든지 검증자 목록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랜덤 선정을 위해서 랜덤성에 대한 정보라든지 최근 검증 투표라든지 이런 걸 전부 그다음에 크로스 링크는 뭐냐면은 샤드가 있으면은 샤드가 6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콘 체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크로스 링크가 바로 이 샤드 체인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크로스 링크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파이널리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비콘 스테이트에서 갖고 있다. 그다음에 비콘 블록은 헤드하고 바디로 이제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더리움 블록에서 왜 헤더하고 바디로 나눠지잖아요. 그 개념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더에는 여러 개가 엄청 많은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요것만 소개하는 건데 트랜잭션 루트, 그러니까 머클 루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테이트 루트, 모든 계정에 대한 그 어떤 스테이트 데이터 루트가 있었잖아요. 루트 해시,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디에는 트랜잭션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대표적인 걸 있지, 이 외에도 많은 그 스트럭처가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샤드 체인은 이더리움 1.0에서 수행하던 이제 자산의 전송이라든지 트랜잭션이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실질적인 연산 기능을 이제 샤드 체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페이스 제로에서는 도입하지 않아요. 페이스 제로에서는 비콘 체인만 이제 도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순서적으로 천천히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샤드 체인하고 이제 크로스 링크가 있는데, 이 비콘 체인 상에서 이 크로스 링크를 이용을 해서 샤드 체인의 어떤 샤드 블록, 샤드에도 계속 블럭이 이제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샤드 위원회를 통해서 그 샤드 위원회 내부에 있는 그 밸리데이터하고 프로포저가 있어서 샤드 블록을 이렇게 계속 만들 겁니다. 이 샤드 블록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슬랍마다 동일하게, 비콘 체인처럼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이 실질적인 트랜잭션이 일으켜진 거에 대한 블락이 이 64개에서 병렬화돼서 이제 생성이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상태값을 바로 비콘 체인상의 크로스링크라는 그 스트럭처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뒤에 잠깐 나오니까 그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크로스링크가 비콘 블락에 에포크당 한 번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2 슬랍마다 한 번씩 기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콘 필드하고 비콘 블락 필드하고 어세스테이션 레코드 필드하고 크로스링크 레코드가 있는데, 여기 크로스링크 레코드 보면은 슬랍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샤드 체인 블락 해시가 있어요. 그죠? 샤드 체인 요 블락의 이제 블락 아이디가 되겠죠. 해시 값이. 그죠? 요 해시 값이 블락에 대한 아이디니까 그거를 이제 갖고 있으면은 비콘 체인에서 그 샤드에 있는 그 블락을 포인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슬랏하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비콘 체인에서 샤드에 있는 블락을 저장소를 이제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콘 블락에 보면은 슬랏 넘버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블락 넘버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슬랏 넘버로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스테스네이션 레코드에서 검증한 거, 프로포즈 시그니처. 밸리데이터 중에 누군가가 프로포저가 될 텐데, 그 프로포즈의 어떤 이 제안을 하려면 이제 전자서명을 통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어테스테이션 사인드 데이터는 요거에 대한 또 레코드 필드를 봐야 될 거예요. 요걸 보면 또 아주 복잡하게 돼 있을 겁니다. 어스테이션 레코드 필드,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립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슬랏하고 이제 하이트하고 에포크의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경우에는 이렇게 블락 넘버로 돼 있었죠. 그래서 이 블락의 해시 POW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마이닝을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블락에 대한 해시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넥스트의 이 프리비어스 블락으로 이제 포인트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닝에 성공하면 블락 해시 값이 나오고, 그 넥스트에 대한 프리비어스 블락을 이제 포인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블락 넘버가 이렇게 정해지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더리움 2.0는 슬랏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 슬랏의 차이가 이제 12초라고 그랬고, 이 슬라 은혜는 블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안 했으면 블락이 존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블락이 여기 또 있을 수 있고, 예, 블락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슬랏 듀레이션은 한 12초다. 그래서 슬랏은 블락 프로포저 제안자가 어테스테이션 검증을 받기 위해서, 검증을 받기 위해서 블락을 제출할 수 있는 인정 기간 12초예요. 그래서 놓쳐버리면 그냥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이 에포크가 32 슬롯인데
한 12초에서 32슬롯 하면은 한 6.4분마다 한 에포크가 이제 발생이 이제 됩니다. 6분 정도. 이게 바로 이제 비건 체인에 대한 익스플로어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어, 테스트 어, 마델라 이제 테스트넷이에요. 네, 마델라 테스트넷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도트 메인넷 데포짓 컨트랙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데포짓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음, 지금 커런트 에포크가 21366이죠. 그죠? 커런트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이 돼 있고, 파이널라이즈 된 에포크는 2136이에요. 그 다음에 커런트 슬롯이 이제 이 정도 돼 있고, 파이널라이즈 된 이거 한 32배 하면은 요 슬롯이 대충 나오겠죠. 왜냐하면 원 에포크가 32 채널이니까. 그래서 지금 음, 여기 보면은 에포크는 계속 여기 보면은 있죠. 예. 32 슬롯 중에 29번째. 예. 28번째.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포크가 이제 여기는 같죠. 그러면 여기 30이 넘어가면은 이제 1, 3, 6, 7이라는 이제 에포크가 시작이 돼서 32에 뭐 제로부터 이제 스타트가 다시 될 거고요. 요거는 어테스테이션, 검증을 이제 128 밸리데이터가 이제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델라 그 테스트넷에 이제 그래서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beaconscan.com에 들어가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에포크 한 건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언제 기준으로 한 건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방금 전에 했던 그 에포크하고는 요건 최근이고 이거는 11월 7일 기준이네요. 에포크가 벌써 21366이잖아요. 요거를 캡처한 화면은 9230이니까 좀 오래된 거고 여기 보면은 12세컨마다 32에서 6.4 요거를 지금 시간을 대충 한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로 봐서는 에포크마다 시간이 한 6분 정도 된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요 슬라드에는 리스트에 프로포즈 안 돼 있죠. 여기는 블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블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검증 어테스테이션도 없는 거죠 지금. 그죠? 미스된 게 꽤 있어요 지금. 예, 미스된 게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좀 한 5분간 쉬었다가 또 다시 이더리움 2.0의 다음 단계는 뭐 어떤 그 특징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